자, 안녕하세요. 축지먹입니다. 시티가 의외로 힘든 게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3대2 승리를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포든이 슈퍼스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골 하나 넣고 결승골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티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선수가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골은 난이도적으로 쉽지 않은 골이었는데 어쨌든 잘 갖다 댔고, 이제 포든이 만든 결승골이 저는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 거기서 포든 혼자 프리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극후반이다 보니까 리즈 선수들이 수비 집중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포든이 또 잡기 전에 미리 자기가 쓸 수 있는 공간 봐놓고 빠르게 몸을 돌렸던 게 저는 유효했던 것 같아요. 빠르게 몸을 뒤집어서 슈팅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거. 실제로 등지는 척 하면서 공 흘리면서 앞으로 돌면서 받는 그런 거 되게 잘하는데, 슈팅 직전에 흘리면서 돌아놓는 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슈팅도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프리한 상황에서 슈팅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냥 열렸을 때 과감하게 때리는 게 매우 중요한데 포든이 그냥 과감하게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비가 그렇게 많으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시야도 가려지고 그랬죠. 역시 이제 공격수 내지는 득점 잘하는 선수는 빠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티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사실 오늘 경기 시티가 비기거나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으면 우승 레이스에 매우 치명적인 경기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시티 입장에서는 지금 리즈가 시티 만나기 전에 3연패였거든요. 이 3연패 중인 팀을, 그리고 강등 싸움하고 있는 팀을 홈에서 잡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 우승을 하는 팀한테는 안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티가 여기서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했는데 결국에는 승리로 바꿨습니다. 이런 경기는 보통 실수 하나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티가 전반전이 되게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나룸마가 공을 별로 잡지 못할 만큼 좀 압도적인 경기를 했죠. 그리고 2대 0으로 마무리하면서 제 생각에는 선수들 마음에 약간의 안일함이 자리 잡은 채로 후반전을 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2대 0이 진짜 위험한 점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2대 0으로 후반전 시작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에서 하다가 사실 실수로 게임이 틀어지기 시작했죠. 마테우스 누네스가 저는 여태까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테우스 누네스가 주목받았던 장면 내지는 칭찬받았던 그런 장면들이 저는 약간의 유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풀백이지만 미드필더였던 선수답게 앞쪽에서도 공을 능숙하게 다루고 오프더볼 움직임 같은 것들도 괜찮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경기 첫 골 포든 어시스트 할 때도 그 사이 공간 잘 빠져나가면서 어시스트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점 장면에서는 약간 아직 수비수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실수였어요. 사실 원래 본투비 수비수, 원래 수비수로 하던 선수들은 그런 장면에서 그냥 바로 걷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비수 하던 선수들은 좀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운데로 나가다가 패스한 것도 약간은 미드필더 성향이 드러난 거라고 보고, 그 두 번째 르인한테 슈팅하기 전에 바로 뺏긴 그거는 글쎄요, 그냥 일반적인 수비수라면 그냥 걷었을 것 같아요. 근데 르인이 오는 걸 못 보고 그쪽으로 가져가다가 바로 슈팅 당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수비수가 되는 과정 속에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집중력이죠. 그리고 저는 리즈 감독도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리즈가 오늘 은메차라는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두고 양쪽 윙어에 빠른 선수들, 다니엘 제임스, 그 다음 룡토, 이 선수들을 두면서 예를 들어 시티가 우리한테 지공할 때 한 번에 뒷공간 노려야지, 그 빠른 선수들로 뒷공간 털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게임을 준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전반전에 완전히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후반전에는 칼버트 루인 투입하고 센터백 투입하면서 그 양쪽 윙어를 다 빼버려요. 그리고 앞쪽에 트윈타워 세워놓고 그냥 롱볼 때립니다. 근데 이제 칼버트 루인이 확실히 짬이 있어. 짬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바운드 볼이나 경합하는 거, 이거에서 상대를 되게 힘들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에버튼에 있을 때도 막 션다이치 감독이 그런 롱볼 전술 되게 잘 사용했잖아요. 거의 타겟팅이 르인 아니면은
두쿠레 이런 선수들이었거든요. 키 좀 큰 선수들. 그쪽으로 때리는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번에 오늘 롱볼 상황에서도 상대 수비를 되게 힘들게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바운드 볼이라든지 뒤로 넘어가는 볼 이런 것도 몸만 잘 넣어가지고 파울 얻어내는 것도 정말 많고, 어쨌든 하위권이나 중위권 정도의 팀한테는 되게 필요한 공격수죠. 그러니까 앞쪽으로 예쁘게 공이 나갈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친 볼들을 좀 앞쪽에서 파울 같은 거 얻어내주면서 좀 위쪽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필요한데, 오늘 르위는 뭐 나가서 자기가 할 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롱볼 위주의 투입이 시티를 되게 어렵게 만들었고, 거기서 뭐 디아스, 그바르디올, 시티 센터백들도 약간은 고전했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바르디올이 결국에는 태클 미스로 이제 PK까지 내줘서 시티가 실점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리즈 감독의 용병술 플러스 이제 시티 선수들의 약간의 수비 집중력 불안,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홀란드가 좀 묶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홀란드가 지금 약간 지친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홀란드 쪽에 기본적으로 상대가 두세 명씩 붙여놓고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홀란드 입장에서도 이거를 시원하게 풀어나오는 게 어렵긴 하죠. 오늘은 리즈가 홀란드 되게 집중적으로 견제를 했던 것 같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선수들이 조금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런 걸 포든이 좀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티가 이렇게 상대가 아예 템백을 하는 시기가 올 때, 그때 크로스 플레이 하면 사실 타겟팅 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팀도 키 크고 공중볼 되는 선수가 홀란드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홀란드한테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교체 자원들이 잘해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 뭐 마르무시 같은 선수가 오늘은 한 86분 정도 투입됐는데, 저는 마르무시 같은 선수의 유형이 홀란드의 그런 묶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무시가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처럼도 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홀리안이 홀란드에 붙는 수비를 좀 분산시켜줬듯이 마르무시가 그런 역할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마르무시가 부여받는 출전 시간 좀 짧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도 뭐 초절정의 활약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두 개가 겹쳐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그런 식으로 풀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도 시티가 세트피스로 득점 만든 부분은 되게 희망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시티가 세트피스로 득점 별로 못했었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들어간 거는 저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런 유형의 코너킥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티가 오늘 했었던 득점이 골문 쪽에 많이 갖다 놓은 다음에 골키퍼도 좀 진로를 어렵게 만들고 그 근처에 바짝 붙이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완전히 엄청나게 짜서 준비해오는 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코너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키커의 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바르디올 득점 장면에서 킥이 좋았습니다. 코너킥이. 그래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코너킥 전술을 오늘은 잘 성공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래도 돈나룸마의 중요성을 더더욱 느꼈습니다. 이 돈나룸마가 어디서 느꼈냐면, 리즈가 이제 3대2가 되고 나서 그래도 추가 시간이 한 7, 8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몰아붙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도 계속 압박을 했거든요. 근데 돈나룸마가 멘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침착해요. 그래서 압박 들어올 때도 사실 리즈는 그 앞에서 뺏으면 너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좀 롱볼을 깔아,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돈나룸마 다른 선수 오더라도 그냥 짧게 툭툭 하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공격수만 체력이 소모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플레이가 됐죠. 그러니까 다른 골키퍼에 비해서 약간 압박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심리적인 압박을. 사실 뭐 에데르송만큼 화려한 그런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안정적으로 그렇게 해주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이미 세이빙 능력에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요. 그리고 오늘 PK도 사실 막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막은 게 딱 은매차 쪽으로 가가지고 운이 좀 없었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오늘 돈나룸마가 그래도 시티 승리에 기여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니코 곤잘레스 한번 얘기해보면 그냥 든든합니다. 요새 시티에서 가장 든든한 선수 중에 하나. 기복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터치나 판단 이런 게 되게 깔끔하죠. 아까 리즈 골키퍼가 걷어냈는데 그걸 바로 발 앞에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파울까지 얻어내는 그 장면 보고 나서 야, 이거 물건이다. 점점 그 플레이하는 게 어떤 기본기를 잘 지키는 게 약간 진짜 로드리를 연상케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시티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니코 곤잘레스가 뭐 PL 1-2 수미 정도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저는 도구는 조금 더 장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로드리가 하던 그런 기계 같은 왕반대 정도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코가 지금보다 조금 더 민첩성이 늘어나면 그러면 완전히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습니다. 어쨌든 요새는 계속 칭찬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선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